이번 명국은 1990년 2월 2일에 벌어진 제29기 최고위전 결승 5국으로 흑번인 이창호 구단이 처음으로 스승인 조은영 구단을 꺾고 타이틀을 획득하며 이창호 시대가 왔음을 알렸던 명국입니다. 대각선 포석으로 귀를 굳히면서 실리적이면서도 조금 튼튼하게 두어가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전투를 좋아하는 조은영 구단이라면 이곳을 먼저 협공하고 흑이 뛰어나갈 때 이런 식으로 씌워서 필연의 진행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흙을 양쪽으로 갈라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전투로 끌고 갈 수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바둑에서는 조은영 구단이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두터운 정석을 두었습니다. 그냥 씌워서 두어갔고요. 흙도 여기까지만 밀어두고 이렇게 놓칠 수 없는 좋은 자리를 두어서는 흙도 크게 불만이 없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흙도 아주 좋은 자리고요. 흙도 양걸침을 하면서 우아기 쪽에서 주도권을 잡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제 흙의 선택이 날일자와 밀어가는 수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실리적으로 둔다면 날일자를 두어서 이렇게 하변 쪽을 확실하게 실리를 차지하며 귀까지 노리는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터운 선택을 한다면 위로 밀어서 백이 귀를 차지할 때 이렇게 우변과 중앙 쪽을 막아가는 수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기풍이 두텁기는 하지만 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전은 날일자를 두어갔습니다. 백도 당연한 선택이고요. 이쪽에 백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우변 한 점을 눌러가면서 중앙 쪽을 타개해가는 수는 좋은 감각입니다. 또 가볍게 나아갔고요. 마지막 큰 자리인 이곳을 차지하면서 포석은 백이 조금 활발해 보이는데요. 흑이 이곳을 받아준 수가 조금은 발이 느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이쪽을 두어서 좌상계를 차지해 두는 게 더 큰 자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막아가더라도 이렇게 3-3으로 모양을 견제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실전은 우변이 중요하다고 본 이청우 구단이 우변을 받아두었고, 결과적으로는 포석에서 중요한 좌상계를 백이 차지하면서 백이 조금 활발해 보입니다. 지금은 백이 좀 하중앙, 좌중앙, 그리고 상변 쪽 모양마저도 백이 두터워서 전투를 벌여가는 것이 불리한 싸움이 아니고요. 쉽게 둔다면 이곳을 지키고 싶지만 이렇게 두면 오히려 흑에게 상변 자리를 뺏기면서 다음에 상변을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적절한 침투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서로 뛰어나오는 흐름이 되어서 백이 불만이 없는 진행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실전의 이 수가 이창호 구단의 이제 기품을 보여주는 한 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형을 차지하는 수를 두던지 아니면은 아예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수를 둘 것 같은데, 이창호 구단은 상변 흑돌의 안형도 지키면서 이쪽 좌변 쪽 백 모양을 좀 견제하는 현실적인 수를 둔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게 되면 이런 곳을 들여다보고 이런 곳으로 이제 압박을 해왔을 때 좌변 쪽을 들어가기도 어렵고 중앙의 흑돌이 붕 떠있는 느낌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실속이 없는 수로 보여지거든요. 실전은 이곳을 뛰어서 백이 받을 때 3-3 침입으로 치열한 수를 두었습니다. 백이 단수를 치는 것은 패를 걸어서 이런 부분에 이제 팩감을 사용하며 귀를 버리는 작전을 두어갈 것 같습니다. 백이 잡으러 가는 수는 찌르고, 치받는 수는 쉽게 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늘어서 잡으러 가야 되고, 근데 이곳을 젖혔을 때 백의 응수가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받는다면 이곳이 끊기는 약점이 생겨서 백이 상변 쪽과 중앙 쪽 양쪽을 타개하는 형태에 있어서 굉장히 뒷맛이 나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은영 구단은 이곳을 잡으러 가는 수를 결행하기 전에 이쪽부터 응수를 물어서 중앙이 만약에 두터워진다면, 지금처럼 백이 두터워진다면 이곳을 잡으러 가는 수를 두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조은영 구단의 의도를 파악한 이창호 구단도 부딪혀서 효과적인 연결을 했습니다. 이곳을 뚫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백도 약점이 바로 노출이 되죠. 만약 이곳을 지킨다면 이렇게 쌍립으로 받아서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쌍립이 중앙 쪽으로 진출할 때 훨씬 효과적인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좋은 응수로 보이네요. 조은영 구단도 기세로 갈라갔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 쪽을 받았다가 이쪽을 치중 가는 수로 좌상기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또 살아두었습니다. 지금 진행은 흑이 좌상기 쪽을 크게 도려냈기 때문에 중앙 쪽 타개만 잘 해낼 수 있다면 흑의 성공으로 보이네요. 백도 당연한 차단이고요. 이렇게 막아가면서 아주 큰 패가 났죠. 이곳을 끊어가게 되면 백이 때려내고 흑이 어떤 패감을 쓰더라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패불청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패감을 썼을 때 때려내게 되면 상변 쪽이 너무 크게 잡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패감이 없습니다. 이창호 구단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곳을 밀어가면서 패감을 만드는 수죠. 끊어가게 되면 단수치고 나갈 때 패를 걸어갑니다. 때려내면 이곳을 단수쳐서 지금은 중앙에 너무 크게 피해를 입어서 이거는 백이 견딜 수가 없죠. 백도 패를 받을 수밖에 없고 때려내고요. 다시 패를 걸어가서 마지막 패감을 사용한 후에 흑 또한 어떤 패감을 쓰더라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때려내면서 우상기 쪽을 전부 차지하게 되면 실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패감을 쓰더라도 받지 않아요. 그것이 이 찔러간 수의 의도고요. 조은영 구단도 패감을 만드는 수라는 걸 간파했기 때문에 때려내면서 패를 지킵니다. 두텁게 연결해 두었고요. 두 점은 요석이라서 백도 살려야 됩니다. 다시 때려내고요. 백도 중앙을 지켜서 패의 가치를 조금 떨어뜨리는 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을 두지 않는다면 이곳을 늘었을 때 이곳의 약점과 이곳의 씌우는 수가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받아둔 것으로 보여지네요. 흑도 지금 상변 쪽을 손을 뺀다면 백에게 계속 압박을 당하면서 전체가 위험해지는 형태입니다. 좌상기 쪽과 연결하는 수를 두어갔고요. 백도 바로 맞고 싶지만 끊기게 되면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러났고요. 또 연결하는 수를 두었고 이제 상변 전투는 서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모습이고요. 마지막 큰 자리인 이곳을 두어서 백은 중앙에 큰 집을 만드는 작전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형세는
상변 좌상기 흙이 큰 실리적으로는 이득을 받지만 중앙 쪽의 백 모양이 워낙 두텁고 실리로도 큰 집을 차지하여서 형세는 백이 편한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이천 구단도 불리함을 의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곳을 지켜서 좀 두텁게 두는 수보다는 실리로 가장 큰 자리인 좌하기 쪽을 두었습니다. 또 두텁게 때려두고 또 확실하게 연결해 두었습니다. 사실 지금 형세를 흙이 그렇게 좋은 형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이곳을 둬서 버티는 게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곳은 손을 빼더라도 이렇게 판점을 잡게 되어서 물론 공격은 좀 당하겠지만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창호 구단의 기풍이 워낙 두텁고 안전하게 두는 기풍이다 보니까 이 지키는 수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곳은 이쪽을 두면 이쪽을 두면 이쪽을 맛보기로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전은 조은영 구단이 붙여가는 이 두터움을 이용한 강수를 두면서 실리로 이제 큰 이득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붙이는 수의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막아주게 되면 이렇게 끊어서 이쪽으로 두면 단수치고 돌파하여서 우상기 쪽이 크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흙이 견딜 수가 없는 변화죠. 그렇다면 이렇게 잡는 수를 두어야겠죠. 단수치고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띄어서 흙이 원래라면 이렇게 우상기 쪽과 연결이 돼야겠지만 지금은 이 단수의 교환이 있어서 흙이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곳을 끊어가더라도 마찬가지죠. 단수치고 때려낼 때 우변돌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조은영 구단의 의도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붙이게 되면 밖으로 막는 수는 끊겼을 때 흙의 응수가 곤란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늘어가는 수는 이 자체가 굉장히 강한 느낌이고 이곳을 젖혀서 이곳을 수비할 때 이런 식으로 우상 쪽을 계속 압박하는 수를 두어갈 것 같습니다. 흙의 입장에서는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쁘고 실리로도 이미 많이 당한 형태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이 아마 고심 끝에 뒤로 막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이때도 늘어가는 수가 좋은 수로 보여집니다. 실전은 이 막는 수만 교환한 후에 이렇게 날일자를 두어갔고요. 또 준비한 노림진 이곳을 끊어가면서 바꿔치기의 형태가 실전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전을 먼저 보시면 서로가 외길 수순이죠.
흙이 막는 수가 된다면 참 좋을 텐데,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단수 치고요. 이곳을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잡히는 수와 때려내는 수가 맛보기로 흙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은 막아가지 못했고 밀어가는 수를 두었고요. 여기서 백도 욕심을 부린다면 하나 젖혀두는 교환 후에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아까처럼 수를 둘 수가 없습니다. 단수 칠 때 빠져나가서 지금은 축이 성립하지가 않죠. 실전처럼 밀어갔을 때 백도 끊어서 타협을 했고요. 이곳까지. 흙은 이쪽과 우상기 쪽을 타협으로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피해는 최소화시켰지만 원래 흙집이었던 우상기 쪽이 백에게 너무 크게 들어가면서 이 결과는 백의 대성공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결과 실전은 백의 우세가 확실해졌고요. 지금부터 이창호 구단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아마 이곳으로 조은영 구단은 승리를 어느 정도 예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수입니다. 또 지금 이런 곳이 7리로는 크지만 백이 한 칸 뛰어서 중앙을 지키게 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실전처럼 뛰어나가는 수는 절대로 보여져요.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죠. 끊어서 응수를 물어봤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흙이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빠져나가고 밀어가야 되고 막혀서 오히려 백이 두터워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선수고 나중에 막아가는 노림수도 노릴 수 있어요. 중앙 쪽으로 나오는 돌들이 이쪽에 백돌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전처럼 조금은 억울하더라도 참아두는 것이 정수로 보여져요. 백도 7리로 큰 자리죠. 붙여서 구현 쪽을 선수로 해결해 둔 후에 중앙 쪽을 두어갑니다. 여기서 마음 같아서는 이곳을 늘고 싶지만 이곳을 느는 수는 붙이고 막을 때 이렇게 이어서 맛보기로 끊어집니다. 이곳을 끼우는 수도 흙의 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실전처럼 연결해 두는 건 정수입니다. 지금 백은 중앙 쪽의 실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우변 흙 모양을 좀 견제만 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형세로 보여지고요. 받아두는 건 당연합니다. 손을 빼게 되면 이곳을 끊어서 흙이 꽃놀이패가 바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해수는 필수죠.
중앙을 견제하고요. 이 장면에서 이곳을 밀어갔는데 이 수는 조금 문제수로 보입니다. 지금 이쪽을 밀어가는 수보다는 중앙 쪽을 늘어서 우변 쪽 흙 모양을 지키는 게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곳을 늘었다면 실전보다는 훨씬 흙의 입장에 두기 편했을 것 같습니다. 실전은 이곳을 밀었기 때문에 백에게 이곳을 젖힘을 당해서 중앙 쪽과 우변 쪽 두 군데 모두 손해가 발생했고요. 형세가 조금 더 불리해졌습니다. 중앙 쪽은 큰 자리입니다. 흙이 이곳을 받게 되면 이곳을 날일자를 두어서 중앙 쪽이 전부 백이 확정가가 되기 때문에 이 바둑은 흙의 입장에서 기회가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이창훈 구단도 당연히 중앙 쪽을 견제하면서 변수를 만들어 가고 있죠. 백도 큰 자리고요. 큰 자리이면서 다음의 노림수는 흙이 중앙 쪽을 두게 되면 이쪽을 끊어서 이 두 점을 잡는 수와 이쪽 두 점을 잡는 수가 맞복입니다. 또 가해수를 해야 되고요. 당연한 지킴입니다. 기분 좋은 교환이고요. 큰 자리를 두었습니다. 이곳을 이제 손을 빼게 되면 흙이 이런 식으로 찝어서 귀를 크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차단을 하면서 우변 쪽과 하변 쪽 재차 압박하는 수를 노리고 있죠. 또 실리로 반상 최대인 이곳을 막아갖고 이때 조은영 구단이 실전은 이곳을 젖히는 수를 두었는데 이 수가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 이곳을 젖혀두는 교환을 해두고 이곳을 젖혔다면 아마 최고위전 우승자는 조은영 구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장면이고요. 실전에 나오지만 이창훈 구단이 상편 쪽에서 좋은 끝내기를 연거푸 보여주면서 조은영 구단이 굉장히 흔들렸던 장면으로 보여져요. 아마 이곳은 가치가 좀 작다라고 판단한 것 같지만 실전이랑 비교한다면 이 젖혀놓는 교환이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아마 2집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수고요. 이 바둑 결과가 반집인 걸 감안해보면 이것 교환만 해두었다면 절대 지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실전은 이곳을 두었고 선수 교환 후에 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곳을 치고 패를 하고 싶지만 보시다시피 바둑이 백이 워낙 두터워서 패감은 백이 상당히 많은 바둑이죠. 패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패가 많은 이 상황을 조은영 구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젖히고 호구 치는 수를 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패감이 많은 상황이 이 젖히는 수를 놓치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백이 기분 좋은 교환이죠. 이곳을 호구쳐 두면서 우변과 우중앙 쪽
실리까지 양쪽을 차지하는 수를 보는 좋은 끝내기로 보여지고요. 이곳을 젖혔을 때인데 실전은 이곳을 끊어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이 수보다는 뒤로 막아가는 수를 두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쪽을 지키게 되면은 흑도 백에게 이 자리를 당했을 때 너무 괴로운 모양이거든요. 아마 이 젖히는 교환 후에 이렇게 밀어가는 수를 두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이 중앙을 지킨던지 이곳을 젖히던지 두 가지 끝내기를 하면 아직도 백이 남는 바둑으로 보여지고요. 실전은 끊어가는 수를 두었고, 외길수 순이죠. 얼핏 보면 3점을 잡고 2한점까지 잡아서 끝내기로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흑돌이 이곳에 오면서 중앙 쪽의 끝내기가 조금 달라졌고 이곳도 선수가 되면서 우변 상황도 좀 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백이 이 끊어가는 수가 손해로 보여집니다. 이 수는 손을 빼게 되면 여기 단수 치고 잡고 때려내고 잡을 때 이렇게 때려내는 끝내기가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치로만 보면은 한 5집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큰 곳은 아닌데, 조은영보다는 아마 이때 형세를 좀 낙관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수가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라서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중앙을 두었고요. 이때 바둑을 놓아보면서 감탄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 이 바둑을 놓아볼 땐 이곳의 끝내기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다음에 흑이 두는 끝내기가 이 정도인데 백이 또 손을 빼더라도 다음 끝내기가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었고요. 우상기 쪽은 흑이 어차피 이렇게 젖히고 뒤로 단수 쳐서 넘어가는 끝내기가 있는 장면인 만큼 가치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마 조은영 구단도 같은 생각으로 이곳을 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실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얼핏 보면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정교한 수순입니다. 손을 빼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때려지고 이렇게 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변 흙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이것은 백도 뼈 아프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단수친 교환 후에 밀어가니까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빼게 되면 이곳은 이렇게 붙여가는 수로 상변 우상기 쪽 백집이 초토화가 되거든요. 이곳을 따라서 막게 되면은 같이 따라 막아서 이 5점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게 차단하면 이렇게 늘어가는 수로 차단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백도 2점을 잡는 수를 두어야 하는데 이렇게 단수 치고 있는 것까지 선수로 우상기 쪽 백이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견딜 수가 없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곳을 밀어가는 수가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받는 것은 필수고요. 이 교환 후에 이곳을 젖히고 단수 치는 끝내기까지 정교한 수순으로 실전 심리상 이 수순을 당하게 되면은 아마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당했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초조함이 아마 이후에 끝내기 실수에서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큰 자리인 이곳까지 젖혀 이으면서 드디어 이 바둑이 미세해졌습니다. 아직도 백이 조금은 두터워 보이지만 끝내기가 상변 끝내기로 흙이 많이 따라온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중앙 쪽을 지켰고요. 이곳은 백이 젖혀있는 끝내기를 해두면 당장은 선수라서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차후에 이렇게 붙여가는 맥점이 있습니다. 이쪽 세점과 이쪽 세점, 이쪽을 두게 되면 이쪽 세점이 잡히고 이쪽을 지키게 되면 이쪽 세점이 잡히는 맥점으로 백이 젖혀있는 수를 둘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전처럼 단수 치는 수는 흙의 권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흙이 이제 큰 끝내기들을 찾아본다면 실전에 이곳, 그리고 중앙에 늘어가는 자리, 그리고 이쪽 하중앙 쪽을 견제하는 것, 그리고 이곳을 넘어가는 자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 이 막아가는 자리가 반상 최대인 것은 확실하고요. 실전에는 조은영 구단이 이곳을 선택했는데 이게 조금 작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수로 중앙을 단수 쳤다면 아직도 백이 두터운 승부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넘어가는 수를 두면 이렇게 중앙을 막아가게 돼서 중앙 쪽 실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아마 이창훈 구단도 이곳을 넘어가지 못하고 중앙 쪽을 견제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막아두면 이 단수 치는 것과 한 칸 뛰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이 바둑을 아마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은영 구단으로서는 천추의 한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수입니다. 실전은 그냥 막았고 당연히 흑의 입장에서 이곳을 늘어가면서 한시름 놓았죠. 백이 이곳을 잡았고 당연한 권리고요. 이곳 하중앙까지 견제를 하면서 서서히 바둑이 역전 모드입니다. 이곳은 이제 네 집자리 끝내기입니다. 이곳을 두어가면서 자체로도 확실한 네 집자리, 그리고 후에 이 우변 쪽을 좀 노리는 수까지 보고 있죠. 흙도 다른 곳을 두게 되면 백에게 이곳을 거침당해서 살아있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계속해서 끝내기를 당하게 됩니다. 흙도 이곳을 두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요.
제가 이 바둑을 준비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이창호 구단이 끝내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실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라고 해도 정확한 수들을 두어가며 바둑을 조금씩 따라가는 모습에서 돌부처의 별명에 걸맞는 바둑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조은영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수순이죠. 끝자리고요. 백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이 중앙 쪽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저도 이 바둑을 보면서 어떻게 둬야 최선의 처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고민이 느껴지는 수들이 이런 수들입니다. 끝내기도 되면서 시간 연장책이죠. 단수 치는 교환 전부 시간 연장책입니다. 이 조은영 구단의 선택은 이 입구자로 나가서 중앙 쪽을 끊어가는 수를 선택하셨는데요. 나쁜 수는 아닌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뛰어서 두는 게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막아가면 이렇게 막아서 중앙 쪽을 그냥 가볍게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장면인데요. 실전은 이곳을 끊어갔는데 이창호 구단의 처리가 매우 정확했습니다. 세점 연결은 당연하고요. 막아가면서 얼핏 보면은 이렇게 차단을 해서 이곳 약점과 이곳 약점으로 돌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을 때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연결을 할 수가 없죠. 다 잡히기 때문에. 지금 돌이 얼핏 보면 약해 보이지만 좋은 곳에 돌이 있어서 연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점을 잡는 수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이건 역시 교환 후에 시키고 잡을 때 이쪽 단수 치는 수로 좌중앙 쪽 백실리가 많이 당하기 때문에 잡는다고 해서 이득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은영 구단도 위쪽을 끊어갔고요. 단수 치는 교환은 필수입니다. 이 밀어가는 수가 아주 정교해 보여요. 실전에 이 밀어가는 수가 아마 이 바둑의 승작 같아 보이는데요. 그냥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백이 이곳을 잡았을 때 차후에 이곳을 밀어가게 되면 백이 이렇게 받아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두어가게 되고, 이거는 실리로 확실한 손해가 되거든요. 근데 실전은 이곳을 먼저 밀어갔기 때문에 이제 백이 이걸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단수 치는 수를 당하게 되어서 백이 손해가 됩니다. 이걸 밀어가는 수가 아주 정교한 수로 보여집니다. 백도 시간을 연장했고요. 결국은 이곳을 막았고, 이 연결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 바둑을 역전하게 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잡는 수 아주 큰 자리인데, 여기를 단수 치는 수도 백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커서 이곳을 잡는 수를 둘 수가 없고 이곳을 지켰고요. 흑이 이 한 점이 잡히기 전에
끼워 놓고요. 이 찝어가는 수로 이 바둑은 이후에 수순이 조금은 진행되었지만 흑이 마지막 반패를 양보하면서 반집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조은영 구단으로서는 시종일관 우세했던 바둑을 이곳에서의 첫 번째 좀 느슨한 점, 두 번째는 이 젖혀놓지 않은 이 교환, 그리고 중앙 쪽 끝내기를 놓친 이 세 가지 부분의 실수로 결국 이 바둑의 승리를 이창호 구단에게 넘겨주었고, 더불어서 이창호 구단에게 첫 번째 사제 대결의 타이틀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창호 구단의 명성 그 자체, 끝내기의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낸 명국으로 보여지고, 조은영 구단이 시종일관 앞섰지만 이창호 구단의 후반 집중력에 무너진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초반 행마와 이런 전투에서는 너무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명국으로서 손색이 없는 바둑으로 보여지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놓아보시면서 조은영 구단의 행마와 이창호 구단의 끝내기를 음미하신다면 더 좋은 감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